수사권 극대화라는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검찰 관료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법경찰관, 즉 일선 경찰서에 있는 뭐 형사라든가 이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을 보통 경찰, 행정경찰로부터 분리해서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산하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완전히 검찰 중심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최루탄으로 시위를 억누를 수 있다는 정권의 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자 군이나 정보기관이 전면에 나서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이때부터 합법적 권한을 가진 검찰이 주도적으로 공안 사건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해 5월 8일 서강대 옥상에서 대표적 사건이 91년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서 두 장의 정부영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며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은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결국 강 씨는 징역 3년을 살게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하지만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 대필은 없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다. 검찰과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 및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피해자가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후 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2번이나 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서 감정인들의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재심 사유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강 씨 사건의 재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 뭔가를 착오를 하고 이랬을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흐지부지 되겠지.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설마 뭐 기소까지 할 것이니까 할까 기소를 하더라고요. 암담한 거죠. 끝도 보이지 않고 통로도 없고 한번 올가매진 거를 물고 놓지를 않으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검찰의 과거와 전혀 다른 도전이 된다. 국방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과거사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어진 재심에서 수많은 과거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와중에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사람만 1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8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격변의 시대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사 청산할 때 이 법조인들이 드는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것입니다. 법 뒤로 숨죠. 자신들은 법 뒤에 법을 있는 법대로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뭐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판사들의 논리기도 하고 유신 시대 뭐 전두환 정부 시절에 뭐 사법부와 검사들의 논리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대리인으로 출발한 한국 검찰은 군사정권과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추면서 스스로의 권력과 특권을 키워왔다.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러나